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와,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말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의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자료를 보면서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뉴스 5가지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미국 3대 지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혼란 속에서도 떠오르는 5가지 상승 패턴을 찾아보고 이게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종목들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상승 상위 20개 종목을 샅샅이 뜯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결정적인 5대 핵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이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의 끝판왕, 이란 사태가 터졌고요. 이걸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죠.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아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AI 기술은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정책을 내놨죠. 자, 이 5가지 뉴스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얽혀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중동 리스크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 이게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중동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 말 그대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덮쳤어요. 특히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길목,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 이건 그냥 유가 $100를 넘어서 에너지 안보라는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물류 대란입니다. 이란이 중동의 핵심 공항, 그러니까 두바니하고 도하를 공격해버렸어요. 이걸로 글로벌 항공 물류망이 거의 올 스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비행기 못 타서 여행 못 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들의 수출길이 아예 물리적으로 막혀버렸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에 이어서 이제 물류까지 경제의 혈관이 꽉 막히는 동맥경화가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이 직접적으로 얻어맞은 충격입니다. 환율, 정말 심각하죠? $1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숫자거든요. 상황이 그만큼 극단적이라는 거죠. 다들 안전자산인 달러만 찾으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국내 반도체 주식에서만 하루에 무려 4조 4천억 원, 정말 상상도 못할 매도 폭탄을 던진 겁니다. 이게 딱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환율이 오르니까 주식을 팔고, 주식을 파니까 환율이 더 오르는 그런 악순환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온통 암울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번째 뉴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 그러니까 연결을 강화하는데 $20억 투자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산업의 게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제 그냥 성능 좋은 칩 하나 잘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수많은 칩들을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연결성이 핵심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소식은 정부의 대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3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푸는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돈, 주가 올리려고 푸는 돈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물류 막히고 원자재가 폭등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업들, 이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걸 막기 위한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실제 미국 시장은 숫자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 섹션, 주요 3대 지수 동향을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3월 3일 미국 시장, 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다우지수 보세요. 장중에 무려 1200포인트가 넘게 폭락하면서 완전히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유가 폭등으로 수혜를 본 에너지주들이 확 살아나면서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마감했어요.
반면에 나스닥은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1% 하락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공포지수 VX입니다. 하루 만에 8%나 뛰면서 위험 수위인 20을 훌쩍 넘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그 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빛을 내면서 떠오르는 5가지 상징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기회는 어디에 있는데 모두가 위기만 외칠 때 우리는 이 위기가 만들어내면 새로운 판,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기회를 봐야 합니다. 과연 그 기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아주 명확한 5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안보와 운송. 유가 폭등하고 물류가 막히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해졌죠. 두 번째는 비대칭 방위 전력. 요즘 전쟁은 드론이랑 미사일로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는 수익성 턴어라운드 기업에 둘이 쏠리고요. 네 번째,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엔비디아가 보여준 AI 인프라 확장. 마지막으로 땅 위의 통신망이 위험해지니까 하늘을 보는 겁니다. 위성, 우주 통신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5가지 패턴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각 섹터별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터별로 정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웃는 곳과 우는 곳이 확실해요. 먼저 방위산업. 중동의 전쟁 위험이 커질수록 우리나라 무기를 찾는 곳이 많아지니까 가장 강력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에너지 정유 쪽은요.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올라서 좋지만 이게 길어지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지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대서 변동성이 크지만 AI 인프라라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반면에 가장 힘든 곳은 바로 운송 항공입니다. 기름값 보험료 다 폭등했지, 길은 막혔지.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 쪽은 AI 데이터 센터 덕분에 제한적이지만 꾸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두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미국 시장의 상승 상위 20개 종목.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지금 시장의 동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가보죠. 터보에너지 상승률이 무려 102.8%입니다. 에너지 비용 폭등하니까 기업들 비용을 지켜주는 솔루션이 주목받은 거죠. 우리나라 하나솔루션과 배시찬 사업 모델이고요. 2위 브레인,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앞으로 돈을 벌 거라는 계획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시장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바로 떠오르죠. 3위는 지프 데이비스, AI를 이용해서 미디어 사업에 돈 버는 구조로 바꿨더니 주가가 50% 넘게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TV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4위, 랄리바이오, M&A, 그러니까 회사 합병한다는 소식 하나로 45%가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계약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위, 세이버, 여행 예약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데 성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우리나라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이어서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 플러그 파워, CEO를 바꾸고 2년 안에 흑자 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했네요. 국내 두산퓨얼셀의 과제와 비슷하고요. 7위 컨투어 브랜즈는 의료회사인데 재고관리라는 기본에 충실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영업무역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8위 잉그램 마이크로,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IT 솔루션 유통으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과 사업 영역이 겹치고요. 9위 인탭은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을 위한 AI 소프트웨어로 떠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더 좀 비지온을 생각나게 합니다. 10위 에어로바이언먼트. 미 국방부의 드론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위부터 15위입니다. 11위 AST 스페이스 모바일, 우주에서 휴대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즉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미래 먹거리와 맞닿아 있고요.
12위, 펜터레스트는 이미지 검색에 쇼핑 기능을 붙여서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네이버 쇼핑과 비슷한 전략이죠. 13위, 타이드워터. 유가가 폭등하니까 바다에서 석유 캐는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에너지 운종과 관련된 HMM과 같은 맥락이고요. 14위, 오스터는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 기술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OS랩이 이 분야를 개척하고 있죠. 15위, 베스트바이. 다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익도 잘 내고 배당까지 주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대 하이마트라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드디어 마지막 16위부터 20위입니다. 16위 타겟. 대형마트인데 자체 브랜드 상품, PB 상품 비중을 늘려서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전략과 판박이죠. 17위 노스롭 크루먼.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중동 분쟁이 심해지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LIG 넥스원과 정확히 같은 포지션입니다. 18위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정유사인데요. 정유 마진이 급등하면서 큰 이익을 봤죠. SK이노베이션이 바로 떠오르고요. 19위 팔란티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시스템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솔트룩스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마지막 20위 레드캣. 역시 미 국방부의 선택을 받은 소형 전술 드론 개발사입니다. 국내 무인기 기업 퍼스텍과 매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시장의 위기 상황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회의 실마리들을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유의사항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욕심 부릴 때가 아니라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현금 비중 늘리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꼭 보유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이 몰리는 곳, 바로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가 확인되는 방산 섹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는 당장 주가가 흔들리는 걸 보기보다는 엔비디아가 말한 연결성이라는 큰 그림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AI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기회를 잡을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끈기 있게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